네, 어제는 산타파월이 선물을 해준 것 같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분위기를 일제히 상승 쪽으로 이끌었고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1% 넘는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양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몰렸던 만큼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탑5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거래대금 기준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0.4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4%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4.19% 오른 13만 6,700원을 터치한 가운데 아래로 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셀트리온이 2.11% 올랐고요. 포스코퓨처엠은 7.53%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주 내에서는 네이버가 4.4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어제는 성장주 중심의 뚜렷한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종목군들도 상승한 가운데 어제 SK하이닉스가 더 큰 탄력을 받았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우선 훑어봤는데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어제는 결국 조정을 받으면서 4.33% 하락하며 마감 지었습니다. 4.33% 하락한 29,85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2차 전지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주가 양상은 엇갈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56% 상승하면서 32만 원의 종가를 터치한 가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밀려 내려갔는데요. 3.02% 하락한 61만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30% 넘게 하락하면서 이 30% 하락하면서 꽉 채운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35,700원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16.57% 상승한 44,4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어제는 이렇게 매물이 큰 폭으로 빠져나가면서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3-4개 종목 중 하나지만 어제는 그동안 급등했던 것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목을 받았던 10가지 종목군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2차 전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대표적인 종목이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는 이렇게 주가 양상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어제는 소외를 받았던 2차 전지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13일경에 정부 쪽에서 2차 전지 업체에 대한 세액 공제 및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하는 산업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당시 13일에는 오히려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이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2차 전지 사업에 5년 동안 무려 38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의 지원 정책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건데요. 게다가 그 전거래일 같은 경우 국제 리튬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과 우려감이 번지면서 2차 전지주들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정점이거나 그 근처에 도달했을 것이다라는 비둘기 산타파월의 발언에 힘을 입으면서 드디어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반등해주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세 차례 금리 동결을 하고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서 2차 전지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네이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도 대표적인 성장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이버의 주가가 어제 4.45% 상승한 22만 3천 원을 터치했습니다.
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투자증권에서 네이버를 최선호주로 선정을 한다면서 서치 플랫폼 사업 분야를 긍정적으로 보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또 2024년은 금리 인하도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비우호적이었던 매크로 환경이 변화하는 것도 네이버에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트위치가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를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바도 있는데요. 이렇게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콘텐츠 사업 그리고 스트리밍 사업과 관련해서 네이버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네이버 쪽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고 어제 결정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네이버의 주가도 4%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HLB 살펴보겠습니다. HLB의 주가도 어제 큰 폭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요. HLB의 주가 확인해보시면 어제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16%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6.57% 상승한 4450원에 종가를 터치했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멘텀을 크게 안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신약 허가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HLB가 미국 신약 허가 신청과 함께 본심사 진입 등 허가 절차가 순환하면서 현재 신약 허가 가시권에 돌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HLB는 이 간암 치료제 글로벌 3상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현저하게 개선된 치료 효과를 입증을 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 FDA의 신약 허가 본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항암제 분야에서 미국 신약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이달 21일에 진행 예정인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전자투표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추가적인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도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 탑5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많이 올랐던 5가지 종목군들 보시면 강스텐바이오, 엑스페릭스, YIK, HPSP와 SFA 반도체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내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지만 강스텐바이오가 8.29%로 그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보시면 3%에서 6%대까지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보시면 YIK라든지 HPSP, SFA 반도체 같은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또 한 번 주목을 받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또 반도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CXL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며 이 반도체 종목군들 지속적인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했던 종목군들 보시면 대한전선이 9.99%로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1,810원을 기록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으로 대한전선이 있다는 점 보실 수 있고요. LS머티리얼즈가 7.04% 하락, 나이백이 4.54% 하락, 한국엔컴퍼니가 3.07%, K옥션이 2.9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이 K옥션 같은 경우에는 STO 그리고 조각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안으면서 최근 들어 급등했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좀 기대 심리가 사그라들면서 K옥션 같은 경우 이렇게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조각 투자 증권 시장 시범 개설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주가를 상승 쪽으로 이끌었던 기대감이 꺼지면서 주가가 오히려 내려갔다는 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의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강스텐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스텐바이오가
8% 넘는 상승세를 시간의 거래에서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강스텐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특별한 개별적인 이슈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온 바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신약을 개발하고 또 기술 수출 성과 기대감이 유입이 된다라는 보도 내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강스텐바이오 쪽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8.29%의 상승률을 가져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024 산업 기상도 전망 조사를 통해 제약바이오 업종 전망을 맑음으로 발표했는데요.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및 기술 수출 증가세에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 출범,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해 고비용, 고난이도나 파급 효과가 큰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의 산업 육성이 더해진 것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스텐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산업 환경에 발을 맞춰 제대혈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아토피 그리고 골관절염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순항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고 이에 따라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률을 나타내줬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대한전선 확인해 볼 텐데요. 대한전선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터치했습니다. 9.99% 하락한 1,810원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한전선의 하한가는 시설 자금 확보 목적으로 5,257억 6천만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로 인해 강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은 내년 1월 18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3월 21일이라고 하는데 이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 2공장 건설 등을 위해서 약 5,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위축시켰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 알아봤고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특징주도 함께 알아보시죠. 네, 두 번째로는 뉴욕 증시에서 올랐던 특징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다우지수 역시나 상승의 최고치를 또 터치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대체적으로 강보합권 정도로 탄력은 약간 제한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연착륙에 대한 확신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도 특징 종목들이 돋보였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은행 섹터들에 대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간밤 은행 섹터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사실상 이번만 올랐던 것은 아니고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이틀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 가까이 오르며 3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역시나 5에서 6%대 상승 흐름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기록했었는데요. RBC 캐피탈 측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내년에 은행주가 1995년 당시와 같이 상승할 것이라고 본 것인데요. 제라드 캐시디가 이끄는 RBC 캐피털 분석팀은 은행주가 54%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하반기쯤에 내년까지 간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좀 단행하게 될 텐데요. 이런 기조 속에서 그동안 막혔던 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손 충당금도 줄고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본 수익들이 가속화되며 은행주들의 펀더멘털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은행주가 더 좋은 성과를 낼 때까지 계속해서 탄탄한 수입을 제공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는 탄탄한 배당금이 유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놨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은행주들의 주가를 모두 끌어올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글로벌 IB들의 시각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많게는 5차례에서 6차례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공격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주들 과연 실적 개선 기대감 그대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보시면 국내에도 은행 종목들 많습니다. 4대 금융지주인데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4개 금융사들 어제도 강보합권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신한지주의 경우 2% 오르며 37,9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은행주들 흐름 좋았는데요.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미증시 훈풍 이어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실까요? 간밤에 인텔이 또 새로운 칩을 공개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겨냥해서 차세대 AI 반도체 칩인 가우디 3를 공개했는데요. 전작보다 성능도 4배나 효율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처리 속도 자체가 4배 높아졌고 HBM의 탑재 용량은 1.5배 늘어나서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처리 속도를 굉장히 높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보시면 인텔도 그래서 1% 이상의 상승세로 4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같은 경쟁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라든지 얼마 전에 엔비디아를 공략해서 또 다른 칩을 출시했던 AMD까지 함께 주가 흐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H100 그리고 조만간 출시 예정인 AMD의 최신 AI 반도체 MI300X와도 함께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텔이 이번에 윈도우나 노트북에도 쓰일 수 있는 PC용 칩 코어 울트라도 공개를 했고요. 새로운 5세대 제온 서버 칩까지 내놨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칩 모두 AI 프로그램을 더 빠르게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NPU가 탑재돼서 효율이나 전력 속도를 크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텔까지도 차세대 칩 경쟁에 뛰어드는 흐름입니다. AI 칩에 대해서 관련 종목들 국내에서도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 AI 관련 칩 종목들 굉장히 많죠. 사실 어제는 주가가 좀 선별적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많이 올랐던 종목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나 리노공업 같은 종목은 1% 정도의 하락을 기록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칩 전쟁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번에 인텔이 새롭게 공개했던 칩 역시나 HBM의 탑재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점, 1.5배까지 늘어났다는 점에서 국내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볼까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보실 텐데요. 간밤에 2% 좋았습니다. 58달러 선에서 함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SE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 회사가 옥시덴탈 주식 1,050만 주를 5억 8,870만 달러, 하나로는 7,600억 원 정도에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인수로 인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옥시덴탈 지분은 27%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이 신주를 또 추가로 인수할 경우에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경우에 지분은 33%까지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석유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옥시덴탈은 2019년 쉐브론과 인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늘었고요. 코로나19 때 국제유가도 폭락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전쟁이 좀 있기도 했고 유가가 뛰면서 사상 최대 수준인 133억 달러의 이익을 달성했고 이번에는 크라운 록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다는 것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는 주요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지분 매입이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국내에서도 유가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옥시덴탈이 올랐다고 해서 관련 종목들이 반응이 있지는 않겠지만요. 관련 종목들 유가와 굉장히 강한 연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S-오일이나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이 유가 관련 종목으로 꼽힌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분위기 속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